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새벽 4시 36분입니다. 네. 저희 단톡방에 오셔가지고, 단톡방 비번 아시죠? 비번은 2025500X. X는 0에서 3번 사이 랜덤입니다. 광고를 좀 거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오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많이 물어보셔서 체크를 하셔야 제가 뭐 좀 어느 정도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있었었는데 이제 8월 10 며칠부터 이제 카카오톡에서 유사 투자 자문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자격증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걸 입증하고 뭐 정지를 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져요. 그런데 이제 막 어떤 방에는 막 리딩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던데 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건 사실 좀 사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주식 리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장외 거래를 보고 여러분들 그걸 픽을 내버리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 상승으로 좀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날 바로 50% 상승, 70%, 이뭐 5% 상승 이런 것들을 뭐 맞았다 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막 맞추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해킹했는 아이디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이디를 사는 것도 뭐 일이 없잖아요. 대포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모든 인증 계좌 뭐 전부 다 친구들과의 모든 연락처를 다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기 때문에 저한테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그 말에 대한 수위를 좀 조절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시황은 항상 영상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환율부터 좀 체크 좀 할게요. 왜냐면 코인의 움직임이 또 증시랑 또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 환율은 1384원 정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화가 한화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 좀 한쌤이 그래도 한숨 돌리게 됐네요. 제 엔화 평단은 8.64 정도 됩니다. 거의 바닥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그냥 쫄지 마, 사!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괜찮은 녀석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7.9.3 정도까지는 뭐 상승의 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이제는 이렇게 해서 1달러 넘어서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가 될 겁니다. 뭐 일본이 뭐 망하니 엔화가 어쩌냐 난리를 쳤더만 결국은 반등을 꽤 크게 하고 있죠. 일본 여행 진즉 가셨어야 됐는데 그쵸? 뭐 저희들은 일본 여행을 여기서 갔으니까 뭐 여기였나? 여기서 갔으니까 뭐 그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름값은 뭐 74달러 뭐 좀 진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가가 좀 안정되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히 져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리세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리세션은 저는 아직도 가볍게는 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격하게는 안더라도 마일드하게는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미국에 모여있는 자본들이 이제 코인으로 넘어오면서 펌핑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가능성을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눈에 띄는 이제 그리고 이제 S&P 보겠습니다. 네. S&P는 미국의 이제 대형주죠. 한국의 코스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S&P는 어디 갔냐? S&P는 뭐 조정을 조금 주고 반등도 좀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스닥보다는 그래도 조금 잘 버텨주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골반 하단에서 반등을 주고 숏을 조금 한 번 더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끝난 건 아니거든. 그래서 한 번 더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추세 이탈이 되면서 일단은 좀 하방으로 좀 내려 꽂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S&P는 지금 당장은 뭐 제가 숏 포지션을 뭐 끌고 갈 생각도 별로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하는 흐름이 조금 나와야 그냥 제가 포지션을 좀 들고 가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선물은 무조건 숏 포지션을 노립니다. 왜냐면 현물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고요. 그러니까 숏에서 벌었던 거를 다시 현물로 넘기고 이번에도 이제 숏에서 벌었던 걸 이제 코인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천천히 계좌를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제가 액션 그냥 취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뭐 꼴랑꼴랑꼴랑 하다가 또 방향성을 결정을 하겠죠. 지금 당장 좀 빠진다고 해도 반대이쪽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좀 빠져줘야 좀 예뻐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패턴, 원하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포지션을 쉽사리는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그죠? 나스닥은 이제 S&P보다 좀
길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죠? 10% 넘게 지금 조정됐습니다. 고점. 지난달 초, 이번 달 초죠. 초에 비해서 10% 넘게 조정이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그래서 절대 사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 언제였죠? 이게 7월 한 초중순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때쯤이었을 때 초조했을 것 같은데, 프랑스 증시를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증시도 지금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어서 아마 크게 조정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사셨던 분들 굉장히 지금 피똥 쌀 겁니다. 네, 그죠? 엔비디아 어떻게 빠질 거라고 했죠? 에코프로처럼 빠질 수도 있고, 과거 인텔 차트 비교해드리면서 절대 사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0달러 정도에서 뭐 살짝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요 자리는 저 반등을 살짝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조금 나오고 나서 뭐 이렇게 나왔다가 뭐 다시 이렇게 다져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사모으셔도 돼요. 완전히 사모으셔도 되는데 편하게 사모하고, 그러니까 쫄지 마. 그러니까 이럴 땐 쪼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여기서 편하게 사모으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니까. 아유, 두신들, 그죠?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5년째 하고 있는데, 바보들은 영원히 바보들인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님들만 똑똑한 것 같아요. 너무 재수없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나중에 다시 올라가겠죠. 나중에 언젠가 몇년 다시 올라가겠지만, 이때 사는 것 자체가 팔려면 사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좀 편하게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식 같은 거는 매도를 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 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너무 사랑가 빠져 있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돈을 벌었으면 파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흐름들이, 왜냐 상승하려면 꿀렁꿀렁 하다가 자리를 잡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흐름 나올 때까지는 이런 중턱에 대한 흐름들은 좀 미련을 좀 버려주시면 결과적으로 내가 또 좋아하는 가격, 원하는 가격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 어쨌든 과대평가되었고 반도체는 좀 진정을 좀 받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쿠팡이라든가 뭐 알리, 애플 이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많이 빠진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사는 사람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면서 또 수익 실현을 또 많이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다음에 아마 뭐 8월 달에 반등이 조금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도망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받았던 부분인데요. 미국 대선과 나스닥 증시와의 관계를 좀 궁금해 하시더라라고 했는데, 한번 보죠, 뭐. 그죠? 한번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미국 대선은 이제 4년 단위로 이제 11월 정도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봉 정도, 주봉 정도 체크를 해볼까? 네,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11월이니까 지금은 일단 요 정도로 보면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20년 4월, 11월 정도를 볼까? 20년 11월? 네. 그렇죠? 20년 11월은 좀 오르는 모습이 좀 강하죠. 그렇죠? 2020년 11월. 어차피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네. 여기네. 그 다음에 16년 11월. 16년 11월 또 좀 오르다가 이렇게 오르죠. 그죠?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빠진 적이 별로 없긴 해요. 16년, 그 다음에 2014년 11월. 16년, 2012년 11월. 마찬가지 상승. 그리고 2008년 11월. 2008년 11월도 여기 폭락을 합니다. 여기 리먼 브라더스거든요. 이때 빼놓고는 거쳤다 올랐던 것 같아요. 대선 전까지는 좀 반등을 하고 버티다가 지위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리세션 또 보면 대선이 끝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때 뭐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일단은 대선과 크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이 끝나면 영향이 조금 생기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14년 11월, 20년 11월 정도? 이 정도? 그래서 뭐 큰 영향성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도 근데 이번에 정권이 좀 바뀌었을 때, 과거 오바마 대통령, 부시 대통령 다음이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조금 변화나 정책상의 변화가 좀 있으니까 정시가 조금 움직이는 경향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이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뭐 이게 뭐 리세션이고 나발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빠져야 되겠지.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서 리세션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그림으로 한 26년까지 쭉 빠지겠지. 근데
여기를 깨버리는, 저 사실 여기서 깨버리는 침체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00 정도까지 이제 한 마일드한 리세션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뭐 꼴렁꼴렁꼴렁꼴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흐름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또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가버리면 제가 그 다음은 진짜 여기를 보게 되면서 뭐 전쟁 터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전쟁도 누군가가 만들어낸다는 그런 음모론 때문에 그죠? 그런 것도 있는데 골치 아프다. 그래서 한 15,000불 해서 좀 그냥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뭐 코인 시장 좀 반등 좀 주고 그냥 뭐 크게 재미없는 미국 증시도 마치 코스피처럼 박스피처럼 쭉 흘러가면서 이제 이 돈이 이제 다시 우리 아시아 증시라든지 좀 뭐 오히려 중국 증시라든지 뭐 인도 뭐 베트남 이런 쪽으로 퍼지면서 재분배가 되면서 세계 경제가 조금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꽤 있고요. 네. 자, 넘어가서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아마 밤늦게 선풍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에 바람 소리가 조금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혹시나 심하면 저희 카톡방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댓글을 잘 안 봅니다. 대부분은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이고 조회수도 뭐 많이 안 나오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보면은 방송할 힘이 안 날 것 같아서. 자, 뭐 비트코인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지금 반 조정세로 좀 빠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세가 깨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세가 지금 이제 하방에 지금 있는 부분인데 세 번째다 보니까 뭐 크게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살짝 이때 깨져서 62,000불은 또 역시나 좀 마음에 좀 열어두시고 다시 그죠? 62,000불 여기 단타 얘기 드렸으니까 단타는 단타답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행도 62,000불 정도에서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가는지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 영역이 아직까지 무효가 되진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좀 중립적인 중립기업 받고 또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아직까지 유지가 된단 말이야. 비트코인 차트를, 그러니까 BTC 차트, 사토시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은 뭐 EOS 책 눈에 띄네요. 반등을 좀 했어요. 지금 최근에 좀 빠졌죠.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우리 즐겨볼 플로우도 지금 반등을 조금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위에서 좀 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이제 비트코인 일부 정리가 되면서 알트코인으로 돈이 조금씩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뭐 좋게 말하면 알트코인이 매집이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과거의 매집을 이제 조금씩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가을을 조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가을. 그래서 가을을 역시나 좀 희망을 가지면서 좀 기다려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뭐 혹자들은 뭐 계속 뭐 4월부터 계속 뭐 코인 간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 반토막 다 나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4월에 팔고 가을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일부 지금 샀는 부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단타 시장 낸 것들도 잘 보고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이제 단타로 수익 내고 그다음에 농사시도 조금씩 넣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굴려가는 분들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개인의 역량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공부방 노크해 주시면 또 열심히 시향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긍정적인 요소도 좀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반반 치킨입니다. 자, 자, 리플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리플 상승이 조금 나왔네요. 그렇죠. 램 같은 경우도 뭐 조정이 나오면 사도 된다. 한 번 더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과감하게 또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 대단하십니다. 거의 20% 상승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익절하셔야 돼요. 익절하고 남은 걸로 가져가십시오. 램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잡을 만한 흐름은 그러니까 떨어지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정별 상태이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하지만 우리가 이걸 갖다 쉽사리 막 뛰어들고 그럴 만한 위치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손익비가 안 맞아요. 더 갈 것 같지만 손익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전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좀 조정세를 접어들고 있지만 살짝 좀 최근에 죄송합니다. 네. 며칠 동안 이제 조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한 3, 4일 동안 그러고 있지만 알트코인들은 또 강한 펌핑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좀 잡아먹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모습이죠. 비트토렌트처럼 일목균형표 이렇게 포일을 뚫고 있는 애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네모 뚫었죠. 그죠? 네모 뚫었고, 그러니까 네모 이제 들어가는, 뚫었으니까 네임이 움직이기 전에 모습과 유사한 친구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솔라나? 응, 아니야. 이미 먼저 가버렸어요. 그쵸? 지금은 아니에요. 솔라나는 예전에 과거에 제가 반등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것들, 지나가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셔가지고 스스로 매매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건 좀 대놓고 그래도 좀 괜찮을 만한 애들이잖아요. 웨이브도 도전해볼 만하죠. 그죠? 근데 이것도 장기를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스킹 포인트인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단타 먹고 팔고, 램도 마찬가지로 먹었으면 팔고, 이런 모습.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미 아니고요. 그리고 스톰은 쏴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쏴버리는 애들이 생길 수 있거든. 이걸 노리는 거야. 예측을 못해. 오케이? 그래서 가볍게 툭툭툭 노려보시고 뭐 추세 이탈되면 손절하셔야 되고 그렇죠. 스트라이크는 쐈다가 좀 돌아오고 있는데 도전해볼만 할까요? 아직도 뭐 여전히 나쁘진 않습니다. 스트라이크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테더니까 건들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시바이누 같이 밀려버리는 애들도 있죠. 근데 시바이누는 좀 다릅니다. 요게 이걸 말하기 좀 그런데 주봉을 같이 보시면 주봉도 지금 여기 이렇게 뚫었다가 지금 도래되고 있잖아요. 냄도 그렇지 그죠? 근데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이제 욕하는 것 같죠. 시바 여기서 그 주봉 볼베리. 그래서 시바이누 건들지 마십시오. 시바이누는 이게 다른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주봉 같은 경우, 자, 트위터 토렌트, 이런 것들도 뭐, 근데, 워낙 이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다 보니까, 뭐, 그리 권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도 단타로 도전해볼 만한 거지. 그죠? 뭐, 비쌈이나 이런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면 더 좋아요. 니어 프로토콜도 건들지 말고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 다르죠? 주봉 모습이. 네, 그래서 리버도 뭐, 돈터치. 이 캐시도 보면 여기서 또 슈팅이 나왔죠, 그쵸? 네. 이 주캐시는 아마 주봉 비슷할 거 바닥 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치고 들어가죠? 그쵸? 뚫고 치고 들어가는 조금 다른 모습. 그래서 이 캐시랑 가는 애들 찾아야 되거든. 세이는 돈터치. 세이 이것도 달라요. 과거에 서프핑이 많이 나왔거든? 그쵸? 위에서 놀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플로우. 우리가 좀 좋아하는 플로우도 이제 그런 후보 중에 있습니다. 플로우도 뭐 열심히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힘이 그렇게 팍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네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플로우 첫 농사를 좀 들어갔다. 한참 바닥에서 안 사죠. 그죠? 그래서 여점에 900, 지금 가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945톤에 농사를 좀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조금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이제는 저점 이탈되면 살 거고요. 이탈되면 살 거 올라가면 이제 팔고 눌림목에서 다시 농사 지을 겁니다. 아마 다음 눌림목 농사지가 1000원쯤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팔아버릴 거고, 요걸로 이제 제가 이제 차를 또 한 대, 중고차를 한 대 좀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살 사람들 좀 보태 쓰고, 그리고 좀 다시 도전이 나오면 여기서 다시 모아가는 전략이 제가 원하는 희망사항이고요. 만약 밑으로 깨져버리면 그냥 그거는 차는 개뿔. 그래서 다시 농사 지어가지고 네, 편하게 그냥 좀 과감하게 승부를 좀 보고, 과거에 이제 여기서 벌었던 걸 좀 담보로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좀 사가지고 한번 존버해볼 생각입니다. 뭐 전략 따라오실 분들 따라오셔도 되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도전해볼 만한 흐름이죠. 그죠? 네, 이런 것들. 이런 모습도 도전해볼 수 있어요. 주봉별. 잠깐 죄송합니다. 취소할게요. 네, 이 차트가 좀 짧아요. 네. 네, 그 정도. 다들 괜찮은데 요 주봉 차트에서 이렇게 좀 길게 바닥을 파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애들 골라가지고 툭툭툭툭 한번 도전해볼 만할 겁니다. 스텔라룸에 마찬가지. 그쵸? 이것은 좀 깨졌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이 좀 흔들리면서 지금 알트도 흔들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나중에 한번 슈팅 뻥 한번 터질 수 있거든. 이게 램처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눈여겨 좀 보시고 계시고, 그래서 막 섣부르게 막 풀 배팅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풀점 배팅은 일단은 가을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시황은 유지가 된다. 그리고 안전한 건 제발 코인보다는 정시를 좀 넘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도 안 넘을 거 알지만, 정시 넘어보셨을 때는 미래세 계좌 열어주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세 계좌 열어주시는데 투자금을 넣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왜 안 넣지? 돈을 넣어야 뭐 말을 해주지. 뭐 사라고 해도 뭐 그냥 아무 액션을 취하지는 않던데. 한 두세 분 정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많이 벌어 가셨는데, 어떤 분 진짜 많이 벌어, 수천만 원 이상 벌어 가셨는데,
궁금해. 네, 어쨌든. 그래서 애초에 바빠서 그런지 팔지를 않더라고. 사는 사람은 팔지를 않고, 사라고 해도 사지를 않고, 막 이렇던데요. 모르겠다. 딱 개인적으로 다 연락드려야 되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오묘하죠. 네. 주식도 뭐 조금은 이제 요번에는 한국 주식도 조금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괜찮지만, 그쵸? 얘들도 뭐 잘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그죠? 이렇게 좀 잘 움직여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 괜찮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조금 조정을 좀 주고 있었죠, 그쵸? 포스코. 그리고 KGM,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기업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은, 그래서 5,800원 정도부터는 매수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그쵸? 그래서 살짝 한번 초로록 한번 들어가 보시면 또 한번 이렇게 또 쇼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어제 기대가 좀 되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조금 재미가 없네요. 이번 주도 조금 그래도 힘을 좀 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증시, 미국 증시가 조금 꼬꾸라지게 되면서, 반도체가 부러지면 되게 되면서, 코인도 조금 영향을 좀 받은 그런 상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리플이 여전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분석 부분이,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구나. 여기 이 거래량에 대한 힘을 좀 받고 있구나. 리플이 저 1,000원을 다시 향해서 돌파하는 그림이 등장할 수 있겠고, 리플이 운이 좋으면 이제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차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희망을 가지시고, 그쵸? 좀 여유있게 보셔도 좋겠고, 선절은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멀리 있는데, 아니면 더 짧게, 820원 손절 주고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 가볍게, 짧게라는 손절 주든지 아니면 가볍게 들어가든지. 저는 가볍게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손해보나면 나라 뭐 이런 느낌이죠. 뭐. 그죠? 가볍게. 좀 놀겠다 이런 느낌? 그렇죠. 자, 이 정도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